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월 7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전준철 검사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핍니다. 정청래가 반기를 들었다 연병들 합니다. 좀 제발 깔라 그러면 취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하고 좀 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준철 검사가 누구냐면, 전준철 검사는 제가 자신있게 정의로운 검사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예요. 그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윤석열이죠. 채널A 사건이 한동훈이가 연결된 사건이었죠. 채널A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다가 윤석열에게 찍혀갖고 날아갔던 사람이에요. 채널A 사건을 진짜로 한동훈이랑 이 이동재 기자의 연관성을 파고들고 하다가 윤석열이가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비굴하게 어디 좌천되거나 안 하고 사표 내고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전준철 검사가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 변호인이 저기 있습니다. 이거는요 억지예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형사사건, 특히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걸 얘기 안 해요. 어디 갖고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이 10명이에요. 한마디로 법무법인 광장에다가 김성태가 사건을 의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무법인 광장에다가 김성태가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들 10명이 쫙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 이름을 안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법무법인 광장에 이 김성태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전준철 검사에게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왜? 전준철 검사가 검찰 안에서도 진짜 유능한 검사로 뽑히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뽑혀갖고 이번에 이 김성태 사건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았는데 좀 도와달라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전준철 검사가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로 빼고 나와버렸대요. 이게 팩트예요. 법무법인 광장이 김성태 사건을 수임을 했고, 형사 사건은 로펌에서 한 10명의 변호사들이 가는데 그 처음에 10명의 이름도 올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광장의 변호사,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워낙 이 전준철 검사가 뛰어나니까 중간에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사건을 봤더니, 전준철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처음에 검토한 게 아니라 횡령과 배임을, 그러니까 김성태가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변호를 해달라고 했던 거래요. 취재 많이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 이거 갖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전준철 검사가 처음에 검토한 것은요, 뭘 변호해달라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그러냐면 김성태의 횡령 사건과 배임 사건을 변호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는 손도 안 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니까 바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청래를 욕하는 무지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검 임명은요, 당대표 사안이 아니라 원내대표 사안이에요. 원내에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아무리 정청래가 싫어도 정청래 대표는 전준철 검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준철 검사는 이 정청래 대표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특검 추천은요, 원내 사안이에요. 원내 사안. 정청래 사안이 당대표 사안이 아니라 원내 사안이에요. 그래서 원내 대표단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이성윤 검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아무래도 검찰에 오랜 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이성윤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성윤 검사가 처음 생각나는 게 전준철 검사였다는 거예요. 왜 전준철 검사였냐? 이 쌍방울 사건은 이상해갖고 바로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다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전준철 검사가 어떤 성향이냐? 김건희 윤석열에게 일을 가는 사람이래요. 진짜로 김건희 윤석열에게 일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번 특검에 2차 특검에 임명이 되면 윤석열 김건희를 작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윤 의원이 전준철은 진짜 유능하고 정의롭다고,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이나 최강욱 의원님이나 전준철은 검사 안에서도 정의로운 검사,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과 맞섰던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준철 검사를 이성윤 의원님이 추천을 하면서 이성윤 의원님이 전준철 검사만 추천한 게 아닙니다. 2명을 추천했대요. 한 명은 검찰 출신의 전준철 검사, 한 명은 판사 출신 2명을 추천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검찰 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거 정청래 만물설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뭐 구석구석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님에게 원내대표단이 자문을 구했고, 이성윤 의원님은 검사 1명 추천하고 판사 3명을 추천했더니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전준철 검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추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MBC가 무슨 청와대가 경로를 했느니 이런 무슨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전준철 검사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박은정 의원 못 믿어요? 최강욱 의원님 못 믿어요? 이성윤 의원님 못 믿어요? 딴 사람들은 못 믿어도 최강욱, 박은정, 이성윤은 믿잖아요. 검찰에서 윤석열과 얼마나 각을 세우고 싸웠던 분들입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명히, 그리고 전준철 검사가 법무법인 10명 중에 1명으로 나중에 이름을 올렸다가 1심 사건 진행 중에 수사 재판에는 전혀 관여도 안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딱 수임하길래 사건이 이상하길래 바로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화가 났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전준철 옛날에 김성태 변호인단에 있던 사람 아니야? 오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정무 라인이 소통이 미비한 거였겠죠. 응?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전준철이 나쁜 놈이고 김성태 사건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던 변호인이었다 그러면 제가 왜 전준철을 감쌉니까? 뭐든지 이 정청래 깔라고. 정청래는 여러분들 전준철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발 정청래를 깔라 그러면요, 특검 임명은요, 특검 추천은요 원내대표 사안이에요. 원내대표단 사안이에요. 좀 알고 깝시다. 아무리 정청래가 싫어도 기승전 정청래 만물설로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응? 알겠죠? 응? 좀 제발 알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수임을 해서 10명, 형사사건은 법무법인에서 맡게 되면 변호인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임한 변호사가 주 변호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하나씩 맡는 거예요. 근데 전준철 검사가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로 빠진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맞아요. 의심드는 게, 당연히 특검 추천은 원내대표단 사안인데 이걸 이 정청래 대표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러지 맙시다. 응? 그냥 무조건 정청래가 싫어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할게요. 전준철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십시오. 진짜 검찰 내에서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를 갈고 있는 검사라고 다 정평이 나 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들 검사 출신들 많잖아요. 다들 오케이 한 거예요. 다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 가짜는 국힘당 출신 신인규 이런 애들이 뭘 압니까? 그 애들이 뭘 알아요? 좀 알구나. 좀 찾아봐요. 제 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과거 전준철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채널A 사건에 이동재랑 한동훈 잡으려다가 윤석열에게 까여갖고 사표 내고 뭐 법무연수원 이런 데 가기 싫어서 바로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걸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친낙계였던 이진연이가 임명됐다. 임명됐다. 부위원장.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진연은 이낙연 추종자 맞습니다. 잘못된 인사예요. 바로 잡습니다. 이진연을 추천한 건 문정복이에요. 문정복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진연을 추천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인사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보류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요. 이진연은 이낙연 빨던 애 맞습니다. 이진연을 문정복은 바닥부터 정치를 해서 이낙연을 빨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알던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진연을 추천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이진연이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진연을 문제가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중지를 시켰어요. 임명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잡습니다. 황희를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인가요? 시켰다고 또 난리를 부리죠. 제가 하나 묻습니다. 저렇게 합당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딴 사람을 시킵니까? 황희가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파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 황희는 체포동의안 가결파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허위사실로 정청래가 문조털래 하면서 문어게인을 만든다. 지금 황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맞아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하나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 몇 년이나 됐어요?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검증 받았어요? 지금 민주당의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에다가 좀 가입을 해주시냐면요, 더민주 혁신회의는 제가 말하는 늘 무슨 찐명 최대의 조직 개파 연병들 떠죠. 지금 1인 1표제 시대가 됐죠. 1인 1표제 시대가 돼갖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당원 주권 시대. 우리는 당원 주권 시대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준철 검사가 쌍방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 전준철 검사 쌍방울 변호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화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준철 검사 추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면 자세한 이런 배경은 모르고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도 전준철 검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쌍방울
거기 변호인단이었으면 이런 사람을 왜 추천했냐 이게 됐을 거예요. 다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설명해 드렸으면 그런 얘기 안 하셨겠죠. 그리고 분명히 민주당 이거는 당대표 사안이 아니라 원내대표단 사안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소통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저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직접 다 취재했어요. 제가 다 직접 취재했어요. 전준철 검사가 여러분들 그냥 어떤 검사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저기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쟤네들이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냥 사이트에 제가 있는 그때 전준철 검사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회해보세요. 채널A 사건 수사 강행, 이성윤 사단 전준철 부장검사, 윤석열이 날려갖고 사표 내고 2차 특검 변호사 예전에 저것도 했어요. 전준철 검사가 예전에 2020년도에 검사 사찰 문건 수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저거 했었죠. 판사 문건, 검사 사찰, 뭐 판사 사찰, 그것도 전준철 검사가 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거나 취재도 안 하고 정청래 까는 사람들은요, 좀 제발 특검 추천을 어디서 하는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이한 점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일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전준철 검사 추천했다 그랬을 때 합당 반대파들이 난리 쳤나요? 난리 안 쳤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전준철 검사를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을 때 탄핵 반대파들 중에서도 검사가 많잖아요. 이건태도 있고 다들 아무 의의가 없었잖아. 아무 이의가 없었잖아. 전준철 검사 추천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추천했다 오늘 난리가 난 거지. 전준철 검사 추천했을 때 민주당 그 탄핵 합당 반대파들 검사가 얼마나 많아요. 김기표도 있고 이건태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만히 있다가 좀 알고 깝시다. 알겠죠? 알고 깝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죠? 전준철 검사 추천 배경, 그리고 전준철 검사는 원내대표 사안이었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힘 DNA 이현주가 조국을 비판하는 게 정상이냐? 저는 진짜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합당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 의견 보여줄 수 있어요. 합당 찬성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 너무 민주당스럽지도 않고, 여태까지 제가 봤던 민주당 내에서 이런, 사실상 저는 8월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라고 봐요. 지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박찬대와 그의 패거리들, 그 밑에는 더민주혁신회의, 얘네들이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 불복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요. 거기에 이현주가 가세해갖고, 아니 제가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너 당연히 자기네 이익 따지고, 딴 사람이 조국 장관과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거 어느 정도 제가 수긍해요.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반대하는 이유도 말이 안 되고. 이현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기 전당대회에서 경기도 위원장 선거에 나옵니다. 거기서 떨어져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정치인들을 쌍욕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탈당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품에 안기죠. 그 이후에 민주당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현주 과거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국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삭발을 하고, 이해찬 대표는 좌파다라고 하면서 색깔론을 부추기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막말을 했던 애가, 전 적어도 조국을 비판할 나름은 좀 딴 사람이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국힘당 DNA를 갖고 있는 이현주한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다가 가족에게 몰살당할 뻔한 이런 조국을 비판을 시키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이현주를 응원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정청래가 믿고 그래도 국힘당 DNA 이현주가 설치고, 저는 솔직하게 하나 묻고 싶어요. 국힘당에서 민주당의 저주를 퍼붓던 이현주가 지금 민주 정통성을 계승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쪽팔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 얼마 전까지 국힘당 출신의 이현주가 수많은 방송에 나와갖고 YTN, MBN, 연합뉴스 방송 이런 데 나와갖고 민주당의 악담을 퍼붓던 이현주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너무 나는 부끄러워요. 민주당이 얼마나 엉성하고 진짜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그런 이현주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전 진짜 부끄러워요. 응? 이현주 같은 애가 정청래 대표를 욕하고, 이현주 같은 철새 DNA의 국힘당 언어로 비판하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합당 찬성 반대를 할 수 있지만 당대표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이런 아나무인 국힘당 DNA를 갖고 있는 이런 이현주가 조국을 비판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 한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조국과 더 DNA가 맞습니까? 이현주와 DNA가 맞습니까? 아무리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조국을 악마화시켰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아무리 조국혁신당에 조국을 악마화돼갖고 문조털래 이런 국힘당 그거들의 언어로 악마화되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현주가 어디서 조국을 비판하는데 이현주를 응원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민주당? 그게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조국이 뭐 하다가 가족이 저렇게 됐는데요? 검찰개혁 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이현주 뭐 했는데요? 검찰개혁 하려고 법무부 장관에 하기 싫은 거 수락해갖고 검찰개혁 나섰다가 저렇게 온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집안이 거의 망하는 정도로 됐는데, 이현주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조국 임명했다라고 삭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쏘아붙이고 조국을 악마화시켰어요. 응?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조국혁신당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안 도왔습니까? 국힘당이 개소리 할 때, 필리버스터 할 때 민주당만으로 180석이 안 돼요. 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때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필리버스터 다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치지향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 지난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차피 한 집안 아니에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찐명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7인의 김영진 의원 여러분들 혹시 뭐라고, 왜 이거는 사람들이 응? 왜 얘기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김영진 의원은 누가 봐도 친명이죠. 어? 김영진 의원 뭐라 그랬어요? 합당 적극 찬성한다. 친명 김영진 대통령 오더다. 7인회가 얘기한 거는 다 묻어요. 어? 원조 친명 김영진의 한방 정청래 통합론자 아니었다. 정청래는 원래 사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죠. 정청래 대표는 통합론자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같이 가자 했어요. 왜 갑자기 정청래가 통합론자가 됐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응? 대통령의 오더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거 자기네들이 무조건 정청래가 미워서 까야 되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어? 진짜 그러지 맙시다. 응? 김영진이라는 7인회 중에 멤버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그게 반명 아니에요? 어?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김영진 의원이 2일 전인가 나와서 합당 대통령 뜻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까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제가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2020년도 생각이 나요, 지금. 또다시 2020년도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2020년도에 열린우리당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싸움. 그때 김어준 총수랑 저만 민주당에게 투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유튜브 환경이 어땠냐면 쌍총수가 한 편 먹고 전부 대적을 했어요. 다 덤벼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튜버는 열린민주당에 우호적이었어요. 그때 김어준과 저만 효자는 집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님까지 가세해갖고 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흘러가요. 지금 그 당시보다 왜 더 시끄럽냐? 그때 없던 하바리 유튜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돈독 들인 하바리 유튜버들이 생겨갖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모든 하바리들과 유튜버들이 전부 덤벼도 김어준 총수와 언더인 제가 이겼냐? 우리가 명분이 더 셌거든요. 그렇죠? 그때 김어준 총수는 메이저에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 그러면서 민주당에 몰빵을 하게 했죠. 저도 집 나간 효자는 집 나가지 않는다. 당명이 다르서 저들은 민주당이 아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왜 많은 의석수를 얻으면 안 됐냐면 제가 요번에 왜 합당을 찬성하냐 그거랑 연장선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10석 이상을 얻었다 그러면 조용한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손 묻은 애들이랑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엇나간 어떤 본인들 욕심에 찬 인간들이 만들었던 정당이에요. 그래서 최강욱이나 이런 영입은 잘했죠. 김진애, 최강욱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그 당시에 10석 이상을 얻었다 그러면요, 민주당과의 합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3석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합당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합당을 찬성하냐, 지금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갖고 있어요. 12석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당이 민주당을 보고 합당을 찬성한다라는 모든 정권을 조국혁 대표에게 맡겼어요.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요. 12석이 적은 의석입니까? 제가 이 얘기해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이 12석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정당과 공조 없이 국힘당이 법안, 어떤 민생 법안이나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단독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굳이 지금같이 조국혁신당에게 찾아가서 필리버스터 중지시키자라고 하면서 굳이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조국혁신당이 합쳐지는 순간 180석이 넘어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됩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겁니다. 그때는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자고 할까요? 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는 사람들은요,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민주당이 당연히 모든 선거를 이기니까 조국혁신당 망하게 해놓고 그때 가서 합당하자. 이게 동지에게 할 짓입니까? 응?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지나면 망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합당하자. 이게 동지고 합당해야 되는 정당이 170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12석 갖고 있는 정당한테 할 일입니까? 이번에 차라리 합당을 해갖고 같이 선거를 치러갖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자연스럽게 당원들이 섞이는 거예요. 제 말에 오류가 있어요?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에서 같이 합당을 해서 으쌰으쌰 해갖고 지방선거 불리한 부산도 이기고 서울도 이기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합당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박수를 칩니다. 만에 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 무슨 생각하시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못 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지방선거를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왜 후보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민주당의 오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왜 후보를 안 냅니까? 당연히 후보를 내겠죠. 후보를 내면 어떻게 되죠? 표가 갈리죠. 표가 갈리면 어떻게 되죠?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그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지지할 테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후보 사퇴하라고 할 겁니다. 제 말 맞죠? 어디가 박빙인데 여론조사 막 돌려봤더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가 합치면 압승을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5% 8%로 가다 보니까 국힘당이 어부지리로 1등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금 지지자들, 우리는 안 그렇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무조건 민주당이 더 큰 정당이라고 조국혁신당에게 후보 사퇴하라고, 양보하라고 할 겁니다. 정당이 크다고 남의 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은 남의 당 후보를 사퇴하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합당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합당 반대하는 건 반대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을 짓밟으면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뿌리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너도 나도 얼싸는 민주동지들이 이 합당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이렇게 짓밟으면 민주당이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어? 난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동지들을 저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오만한 민주당으로 비춰지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합당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가 왜 반명이고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당의 미래나 당의 운명, 가치 지향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하나 6월 이후에 합당하자는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 본심은 뭡니까? 6월 이후 당연히 뭐죠? 전당대회 끝나고가 되겠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이 합당 문제를 전당대회에 끌고 가서 정청래 후보는 합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합당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너무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민주당. 합당 반대하시는 분들 그냥 합당 반대는 정청래 연임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까놓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불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정청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더민주혁신회의와 더민초 이 공생관계들이 찐명파리들이 결국 본인들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해갖고 정청래의 힘을 빼놓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재임을 연임을 막고 결국은 본인들이 당대표 차지해갖고 2028년 공천 더 나가서는 이렇게 흔들어 놔야지 지방선거 때 본인들이 지방선거에 나눠먹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응? 아니 나는 살다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쌍수 들고 고맙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지 못할 망정 이번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아니 난 살다가 진보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예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는 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예전부터 정치를 민주 진영은 무조건 합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늘 민주당이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속 아프고 마음 아팠던 사람들 아니에요? 진보가 합당을 하면 진보가 합치면 망한다는 소리는 살다 처음 들었습니다. 응? 맨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진보가 합당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응? 제 말에 반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 여러분들도 제 말 항상 여러분들 듣던 말 아니에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응? 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진보가 합당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반대해요. 나는 이런 민주당이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응? 조국혁신당 자존심이 없습니까?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선거를 따로 치르는 순간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6월 이후에 합당하자는 분들 합당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고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지지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가장 쌀 때 합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물 건너가잖아요. 합당? 총선 때는 따로 가자고 해요? 아니에요.
총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상해 드릴까요? 의원들이 나서서 합당하자고 연병 떨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전부 나서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면서 지네가 반대했던 새끼들이 왜? 배지가 날아가니까. 쉽죠? 지금은 지방선거니까 지네 배지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오로지 정청래 날려서 다음은 공천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합당 반대하는 거고요. 다음은 총선 28년 총선을 앞두고는요. 수도권에 배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조국혁신당이 수도권에 서울에 인천에 경기도에 전 지역에 후보 낸다라고 하면요.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때 가서 어떻게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그때는 이제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더 많은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이다 보니까 비례의원들은 여러분들 지역구를 갖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럼 조국혁신당이 그때는요. 지금이야 뭐 문건 파동 뭐 미략 연병들 하는데요. 아니 당대표가 합당한 조국혁신당에 대해 조국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주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12석 갖고 들어온 정당에게 그것도 선출직도 아닌 지명직 최고위원 당대표가 하나 준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나눠먹기입니까? 그럼 말입니까 그게? 응? 여러분들 봐봐요. 총선 때 그러면 저것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민주당 수도권의 의원들 배지 대부분 달고 있잖아요. 반대 안 하고 지네가 합당하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다고 연병들 뜰 겁니다. 지금 목적은 오로지 정청래를 날려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 수작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잖아요. 응? 처음에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박찬대가면 정청래 꺾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밀었더니 박찬대가 개패를 당하죠. 박찬대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박찬대는 인천시장으로 빠지고 김민석을 내세워서 이번에 정청래를 꺾어야 되겠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민주당 여러분들 지난 대선도요. 이준석과 김문수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민주당이 진 선거예요. 내란을 행한 정당인데도 이준석과 김문수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민주당이 불안한 겁니다. 민주당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갖고 선거 낙승을 예상하면 안 돼요. 골프랑 선거는요. 고개 쳐드는 순간 지는 겁니다. 선거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아군에게 이렇게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이현주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2%에서 3% 나오는 조국당이 무슨 변수냐. 이현주는 2020년도에 국힘당에 있어서 모르죠. 2%, 3%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0.73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현주는 모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2022년에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 쟤는 그때 국힘당에 있었으니까. 0.73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2%, 3% 대선으로 치면 1%가 80만 표라고 잡으면 몇백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국당이 무슨 변수냐. 국힘스러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진보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렀습니까? 심상정이가 80만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23만 표 지는 건 선거를 눈으로 다 보면서 땅을 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때 이현주는
윤석열이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이현주는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3%가 변수냐? 수도권에서 지자체장, 여러분들 저걸 기억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어떻게 이겼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벽까지 김동연이 지다가 겨우 역전해서 이긴 게 경기도예요. 그때 2, 3%만 우리가 확보된 표가 있었으면 압승을 하는 거예요. 왜 선거가 51대 49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지는 거예요. 51대 49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쪽은 49.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51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2%밖에 안 벌어져요. 지난 대선도 이준석과 김문수의 지지율을 합쳐보세요. 2% 3%는요 압승이냐 석패냐 달려있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서 마치 민주당이 대선을 이길 것 같다, 지방선거를 이길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이현주 같은 애들이 방송에 자꾸 나오고 이현주 같은 애들이 민주당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자체가 우리 민주진보가 이현주에 의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현주는 국힘당 뿌라친 거예요. 제 말 맞죠? 이재명 대통령 49.42, 저쪽 둘이 합치면 49.81이에요. 피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지난 윤석열 탄핵을 하고 치른 선거도 이렇게 나와요. 2% 3%가 적다고요? 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중도 확장의 선거가 아니에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 60% 미만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냐의 선거예요. 선거를 좀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방선거는 그 정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얼마나 나가서 투표하냐의 싸움이에요. 지방선거 중도 투표 잘 안 해요. 막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다 나가서 투표하면 이기는 선거예요. 응? 왜 중도냐? 투표날 놀러 가거나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샤이보스, 중도.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할 뿐이지 투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작 정해놓습니다. 당일날 마음이 변해서 후보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응? 제발 여러분들, 비록 조국혁신당이 2%에서 3% 지지율이 안 나온다?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 조국혁신당 지난 선거에서 600만 표인가 얻었어요. 맞죠? 조국혁신당 지난 선거에 몇 표 얻었죠? 600만 표 정도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표가 작습니까? 700만 표를 얻었다고요? 조국혁신당이? 689만 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689만 표면요 그냥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는 다 뒤집을 수 있는 선거예요. 응?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응? 저는 딴 거 없어요. 보수는 분열하면 망한다. 왜 이번에는 합치려고 했더니 얼마나 민주당이 오만하면 합치는 걸 반대합니까?
이건 아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민주당 현실을 돌아봐라. 대통령 지지율에 심취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찐명파리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분열로 이끄는 것이고, 찐명 아니면 모두가 반명입니까? 정청래가 반명이에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합당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반명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진짜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동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손을 잡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밖에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서로 신경전을 펼칩니까? 선거를 따로 치르는 순간 민주당은 그 대가가 더 심할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국 대표께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이 합당의 문제 갖고 민주당이 시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지쳐요. 그냥 정청래 대표는 그냥 당원들에게 묻고, 당원들이 반대하면 멈추고, 왜 정청래랑 합당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합당 반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에 만에 하나 합당이 반대가 되면요, 정청래 책임 없어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 지금 합당을 강하게 주장하면요, 지금이야 조국 대표가 정권을 부여받고 합당을 하냐 마냐의 정권을 쥐고 있지만, 지금 조국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건 뭐죠? 당내 아직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분이, 난 민주당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취재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합당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왜 6월 이후에 합당을 하자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취재한 얘기 해줄게요. 합당은 찬성하는데 왜 지금이냐,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합당하면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대패를 할 거기 때문에 더 흡수합당하기가 쉽대요. 그게 말입니까? 선거가 끝났어요?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대패를 할 거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 합당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천만에.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6월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조국 대표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제 말 맞죠? 지금이야 지방선거 전일해서 조국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컨트롤이 되죠. 만약에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싸움을 피해서 격전지에다가 후보를 안 내고 그러면요, 앞으로는 조국 대표의 말도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듣지 않아요. 민주당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기면. 그러면 조국 대표는 당연히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 들어와갖고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이렇게 민주당 그 합당 반대파 의원들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6월 왜 6월 이후에 하자라고 했더니 조국혁신당이 망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물귀신 작전을 쓰면 어떡할 거냐? 응? 조국혁신당 그래, 민주당보다 경쟁력 없고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전지마다 만약에 전 지역에다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건 조국혁신당이 먹겠죠. 어?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고 같이 떨어졌는데 요건 조국혁신당이 먹겠죠. 왜? 민주당 당원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제 말이 억지가 아니잖아요. 왜 합당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정당이 있는데 왜 어떻게 될지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낼 거라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합당이 결렬되면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공당으로서 공천 작업을 착수해야 되고
어디 출마하겠다는 사람을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조국혁신당은 공당이에요. 당연히 당원들과 최고위에서 우리도 이번에 전 지역에 후보 냅시다 라고 하면 후보 내야 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컨트롤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응?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조국이 마음대로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면 안 되니까 후보를 못 냅니다. 그럼 조국 물러나라 그래요. 응? 왜 민주당은 6월달 이후면 조국혁신당이 망할 거니까 그때 합당하는 게 수월하다? 조국혁신당 망하겠죠. 합당 안 하면. 솔직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할 게 예상되지요.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얼마든지 엿먹일 수 있어요. 응? 민주당 얼마든지 엿먹일 수 있어요.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당원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나가다가는요. 겨우 합당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합당 반대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조국 대표가 당원들 컨트롤이 안 되면 또 저꼴 나는 거예요. 정의당 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그냥 독자 생존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합당을 반대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님들, 살다 진보가 뭉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좀 그 오만함을 거두시고 어려웠을 때 민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150석이 안 되고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 천군만마를 얻는 12석을 가지고 오는 조국혁신당, 우리가 뿌리가 다릅니까? 지난 탄핵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엇박자를 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조국 빠라고요?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합당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너무 비열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요번 이 상황을 보면서요.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면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말에는 좋은 쪽으로 변한 면모도 있지만 야, 이 민주당 안에 이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요. 예전에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어떤 큰 논쟁이나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민주진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시민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요. 이 하바리 유튜브들과 이 이동영과 그 패거리들이 유시민을 악마화합니다. 지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치는요. 유시민이 악마화 될 만한 사람입니까? 유시민의 걸어온 길에 악마화 당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해찬 대표님이 살아계셨다면 이해찬 대표님이 당연히 합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는 무조건 합당을 해갖고 진보는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했으면요 해골찬이라고 욕했을 놈들이에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척하면서 연병들 떠는 거죠. 이해찬 대표님도 말을 안 듣는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눈먼 자들의 권력 투쟁. 과연 정청래가 반명일까요? 찐명파리하면서 당을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의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하는 저 찐명들.
저 오만함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슬픈 건 왜 이런 얘기를 나만 하고 있죠? 제가 문빠인가요? 과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2년 대선이 박빙일 때 얼마나 급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카니발에서 같이 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런 나를 수박이라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인가요? 응?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응? 구적다 떨어질까봐 정의 앞에 뒷걸음치는 뭐하러 방송합니까? 정청래가 싫다고 정청래 악마화시키고 그게 무슨 진보 방송입니까? 지금까지 더민혁 해체하라 지금 11,271명이 현재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오래된 우리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많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네, 서명은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시고 당원이냐 아니냐, 비당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자세하게 어디 있냐면요, 시사타파 TV 유튜브의 게시판에 가시면 있습니다. 시사타파 여러분들 유튜브 게시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시사타파 유튜브 게시물 가시면 개파 정치 이제 끝냅시다 라고 하면서 클릭을 하시면요, 이 찐명파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재 11,000,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저희가 때를 봐서 저희가 권리당원들이 나섰다라고 해서 민주당 합당, 그리고 이 더민혁,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찐명파리 하면서 하는 짓들은 지금 정청래가 이 사태를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정청래가 이 사태를 만든 건 아니고 당대표는 당연히 제안을 할 수 있었어요. 저거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박찬대가 합당을 제안했거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면 신의 한 수, 진보는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의원들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정청래가 싫대요. 그냥 정청래가 싫대요. 그래서 합당을 반대한대요. 그래서 정청래에게 당권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공천 싸움이에요. 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 합당을 찬성하는 분들 의견은 갈리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잖아요. 자기네들의 밥그릇 때문에 당원들을 지금 이렇게 개싸움에 몰아넣었어요. 간단하게 왜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말을 왜 못합니까? 민주정당에서 당원 주권주의는 당연히 당원의 의사를 물으면 되는데, 뭔 놈의 더민주혁신회의가 합당 중단하는 서명을 쳐받고 서명 쳐받을 시간에 전당원 투표로 붙이자라고 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질까봐요?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죠. 그렇죠?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의 반대가 높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원들의 찬성이 높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대통령 파리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본인들이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왜 난리를 쳐서 누가 지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응? 좀 반성하세요. 그리고 제발 문조털래 문 어게인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다. 문재인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은 민주당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말 섞기도 싫어요. 응?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문재인을 악마시켜갖고 본인들한테 이익이 뭡니까? 하나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시켜갖고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문재인은 바보 멍충이 악마니까 민주당 당사에서 사진 내려라 이런 짓거리 하고 싶어요? 응?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악마시켜갖고 이로울 거 뭐가 있냐고요. 응?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문조털레가 뭐예요 문조털레가. 응? 이현주만큼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이 장관이 이현주만큼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국힘당 갔다 들어온 이현주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밉고 조국이 더 미워요? 왜 그래야 되는데? 에휴. 그리고 여기저기서 유튜브 나와갖고 취재했다고 연병들 떨고 알지도 못하는 거 갖고 방송하는 그런 인간들 제대로 알고나 방송을 하든가. 어? 민주당 국힘당 출신이었던 인간들이 와서 민주당을 분석을 하고 있고 앉아있고 그냥 니네 DNA가 어디 가냐? 어? 윤석열만 비판했다 그래갖고 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박힌 놈들은 국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아요. 신인규 너 얘기하는 거야. 응? 대가리 정신 똑바로 박힌 새끼들은 국힘당에서 정치 시작 안 합니다. 김상욱 너 얘기하는 거야. 대가리 똑바로 정신 박힌 인간들은요 국힘당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현주 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국힘당에서 빼주진다고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응? 정청래가 싫고 정청래를 떨어뜨려야지 지네가 다음 전당대회. 지난 전당대회 어게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정청래를 인정 못한다. 근데 정청래의 가장 큰 보호막이 김어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어준 대형 스피커를 죽여야지 본인들이 지난번 같이 박찬대가 완패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어준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지난번 패배의 분석을 했겠죠. 찐명파리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박찬대를 밀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패를 했나. 그 배후에는 김어준과 시사타파가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냥 슬쩍 숟가락 얹었지만 제가 비록 마이너이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을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늘 욕을 맞고 돌팔매를 맞더라도 열린민주당과의 문제도 그랬고 늘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수권 정당으로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번에 싸우는 거 보면서 너무 지긋지긋하죠. 합당 찬성이냐 반대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모든 뉴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지랄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할 겁니까? 어?
이 지랄을 총선 앞두고 또 할 거냐고요. 지금같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합당 아니면 합당 반대가 나오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 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내 동지의 등에 칼을 꽂고 내 동지에게 동지의 언어가 아닌 잔인한 말로 서로 긁고, 정치권이 갈등의 해결을 해야지 정치권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정도까지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하바리들이 날뛰고 문저톨레 외치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문재인을 악마화시켜갖고 그들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고, 조국을 악마화시켜갖고 그들에게 좋은 점이 뭐가, 진짜 민주당 당원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어? 지네 배지 싸움에, 지네 권력 투쟁에 당원들을 이용해갖고 민주당의 어른인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는 게 그냥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나도 며칠째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 세 번째, 최태원도 벌벌 떤 이재명 대통령의 카리스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새벽에 정말 경로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계속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 막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가 나온 게 뭐냐,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전부 해외로 이민 가고 있다. 뭐 지난 해에 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2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배로 늘어난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분노한 건 뭐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이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의적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책임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볼 때는 이런 책임이 있는 이런 기관이 어떻게 이딴 걸 발표하냐, 검증도 없이 영국의 작은, 한마디로 찌라시 같은 영국의 어떤 검증도 안 된 헨리 & 파트너스 영국 이민 컨설팅사인 데다가 조사 방식도 부실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데, 영국 안에서도 이견이 있고 국내에서도 잇따라 제기되어 왔던 사건인데, 이거를 심지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장 혜택을 본 기업이 어딥니까? SK 최태원이에요. 최태원이 깜짝 놀래갖고 지금 바로 사과드린다. 고액 자산가 유출 외부 통계 관련해서 검증 없이 해서 사과드린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의하겠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대통령이 화날 만하죠. 세금 정책 하나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건 뭐냐면요, 선거를 앞둔 민주당 하면 그 늘 세금 폭탄, 이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폭탄 때문에 부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다. 검증도 없는 거. 왜 최태원이는 납작 엎드렸을까요? 최태원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혼 판결에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최태원이가 지금 대법까지 갔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날라고 그러면 뭐 계속 시간은 끌리겠죠. 결국 나중에 내년 8월까지인가 조이데이 임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경제인들 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응? 엄정하게 책임 묻는다고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진짜 영국의 작은 컨설팅사 자료를 인용해서 배포했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왜 이게 자극적이냐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포한 자료가 제목이 이거예요. 상속세 때문에 한국 떠난다야. 조선일보 같죠?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대요. 이게 말입니까? 왜 이게 심각하냐?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조중동이 이 기사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조선일보 신났죠. 고액 자산가 탈한국, 계속 재생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반부터 이런 가짜뉴스 엄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네, 내일 조국 대표 11시에 기자회견 좀 예의주시하고 제발 좀 잘 돼서,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분열하지 말고 뿌리가 같으면 빨리 합당을 해서 이번 선거 같이 치러갖고 같이 이기면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언젠가는 합당해야 된다고 말들은 하잖아요. 언젠가는 합당해야 될 거면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